자, 오늘 함수의 연속부터 그냥 포인트만 집어가가지고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쭉 나갈 겁니다. 먼저 실전 MSG 34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 부분은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뭐 연속의 정의가 뭐냐 정도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송아 함수가 연속이다의 정의가 뭐죠? 좌우함 이렇게 세 박자가 같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기본 개념 넘어가고요. 뭐 요 기본 개념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복습하시면 되는 정도인 것 같고, 오케이. 초반에는 그냥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버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뭐냐 했을 때, 이거랑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얘들아. 자, 왼쪽처럼 주어져 있는 함수랑 오른쪽처럼 주어져 있는 함수의 가장 큰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적혀있는 분수 함수는 무조건 그냥 분모가 뭐 될 때 무조건 불연속이야. 분모가 0 될 때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반면 왼쪽처럼 분모가 0 될 때는 따로 정의하고 0이 아니게 될 때는 뭔가 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건 쟤는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지. x = 0일 때를 내가 따로 뭐라고 정의해주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냐? 얘는 1이다라고 따로 정의를 해주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분수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주어졌냐? 아니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냐에 따라서 대처법이 좀 달라. 그래서 1번 같은 걸 보면 f분의 x라는 친구가 x = 1과 2에서 불연속이래. 그럼 얘는 설령 분모가 0 될 때 분자가 0이 돼서 약분이 되더라도 아무튼 1이랑 2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얘는 사실 분자가 x처럼 생겼든 x-1이었든 x-2였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생겨있는 친구가 1, 2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fx는 반드시 인수 뭐랑 뭐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x-1과 x-1을 갖겠지. 뭐 최고차항 모르니까 a 괄호 x-1, x-2다라고 바로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빨리 찾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얘야 뭐 fx 대입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2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a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것이 4였네. 최고차항에서 찾아낸 거니까 f의 4는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일 테니까 24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연속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2번처럼 주기함수를 주는 거다. 주기가 얼마라는 거 준 거야? 주기가 2라고 줬고, 그 다음 fx가 -1에서 0, 0하고 1 사이 실수 전체 연속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너무 쉬운 거라 빨리빨리 갑시다. x가 0일 때 위아래 식이 같아야 연속이 될 테니까 대입하면 1 = b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복붙을 통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랑 1을 대입했을 때가 또 각각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1을 위쪽 식에다가 대입하면 될 듯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1이라는 식은 밑에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아. 3 플러스 2a 플러스 b. 근데 b는 1이라고 나왔으니까 4 플러스 2a 라고 하면 되겠지. 얘네 둘이 같아야 돼. 따라서 a라는 친구는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자, 그 다음 3번.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질문 없이 잘 풀어줬던 문제라서 빠르게 풀면 될 것 같아.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의 식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고요. fx는 0에서 연속이다. 연속의 정의가 바로 좌우함이 같은 거였으니까 윗식은 0의 무슨 극한을 알 수 있는 거야? 우극한. 이런 식으로 플러스라고 표현하지. g의 0의 플러스. 이것이 4다라고 바로 찾아주면 될 것 같고. 미안, 좌극한이 맞아. 지송이가 맞았어요. 잘못 봤다. 좌극한. 반면 밑에 식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우극한. 근데 2의 뺄셈이었지. 자, 그게 지금 8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더한 거, 뺀 거를 하래. 그게 6일 때래.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을 더해주자. 하면 f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어차피 함수값인 f의 0과 똑같을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좌극한 마이너스 우극한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이 12다 뭐 이런 거지. 둘이 더하니까. 좌극한 빼기 우극한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고 대입해주고 F0은 3이다라고 가볍게 뽑아내면 되겠지. 그렇죠? 여기까지 뭐 기본 개념. 자, 4번. 실수 전체에서 집합이 연속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면 되겠다. 지금은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1 기준. 1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bx 마이너스의 3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1보다 오른쪽에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ax 플러스의 3이래.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위아래 1 대입한 게 같다라는 식은 하나 뽑아놓자. 2b 마이너스의 4가 왼쪽에 대입한 거. 오른쪽에 대입하면 4 마이너스의 a래. 그 말은 a 더하기 2b는 8이다. 뭐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항상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먼저 위로 볼록이었다가 나중에 아래로 볼록이 된대. 그럼 계속 뭐 하는 게 맞겠어? 증가하는 게 맞을 거다. 근데 2차 함수다 보니까 꿀렁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보이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면 꿀렁을 왜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느낌이구나. 그 말은 대칭축에 해당하는 얘 대칭축 얼마냐? b네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 꿀렁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미리 꿀 해놓고 올라가는 부분만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말은 저 친구의 대칭축인 2분의 a. 그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구나. 자, 관계식과 범위가 나왔습니다. a라는 친구는 2 이하,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1 이상. 그 상태에서 내보고 구하라는 게 3a 플러스 2b. 자, 관계식을 쓰자. a는 하고 정리하는 게 좀 아니다. 2b 그대로 써먹어도 괜찮겠다. 2b는 8 빼기 a야. 8 마이너스의 a. 즉 2a 플러스 8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맞냐? 근데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도 있고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는데 분명 a랑 b는 또 식으로 엮여있는 친구니까 b의 범위 또한 a의 범위에 연관을 줄 거다. 그래서 2b라는 친구가 지금 8-a인데 문제에서 b가 1 이상, 그 말은 2b는 2 이상. 그 말은 a라는 친구는 6 이하다가 나오면서 그치? a가 6 이하다도 봤어야 되고 2 이하다도 봤어야 돼. 물론 지금은 다행히 2 이하다가 좀 더 타이트하니까 이쪽만 써먹겠지만 둘 다 관찰했었어야 돼. 자, 그래서 2 대입해 주시면 12 이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뭐 여기까지 기본이고요. 연속 단원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5번입니다. 5번은 변형돼가지고 내신 기출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 이게 확장돼서 어려운 문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g는 x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G0은 1이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게. 일단 주어진 식에다가 뭐 0이라 한번 대입을 해보지 뭐. 그러면 F0 곱하기 G0이 1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0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G0는 1이야. 그 말은 F0이 얼마다? F0은 0이다. 맞나?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당연히 어떻게 바꿀 거냐면 G는 하고 바꿀 거예요. F분의 x 플러스 3이다 라고 바꿀 거야. 맞냐?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fx로 나눗셈을 했다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f가 뭐가 아닐 때야. f가 0이 아닐 때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맞냐? 그러면 f가 0일 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까 여기서 했었던 느낌이랑 똑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는 줬어. 그치? 근데 보시다시피 f가 0이 아닐 때만 이런 분수 형태라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0 될 때는 따로 이렇게 점으로 정의를 해주겠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빈 곳 잘 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f라는 친구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 근데 일단 f0은 0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인수 하나는 있다라고 치고 나머지는 모르겠으니까 뭐 ax의 제곱 플러스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줬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뭐 ax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분자는 xx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봐. 비록 먼저 x부터 얘기를 하면 이 식에는 x 이퀄 0을 대입할 수는 있어 없어? 없을 거야. 하지만 0을 대입하면 극한을 보낸다고 생각하자. 0으로의 극한을 보내면 b분의 3이라는 걸 수렴할 거야. 그 말은 g를 0,1 때는 따로 b분의 3이라고 정의해주면 빈 곳에 빵꾸 잘 메꿀 수 있는 거지. 맞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의 논리가 중요해. 납득이 되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이제 분모는 몇 차가 남았어? 2차가 남았어. 분자는 몇 차가 남았어? 1차가 남았어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린다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이면 x 플러스 3인 곳에서 대입은 못하지만 극한값은 수렴할 거니까 점으로 따르게 정의해주면 빈 곳을 메꿀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하나의 인수 쪽을 분자가 도와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이게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분모에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돼, 안 돼?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캐치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상황이 다른 거야. 만약에 비슷한 문제로 흘러왔는데, 오케이? 비슷한 문제로 흘러왔는데, x-1 곱하기 x-2분의 3차식이야.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가 됐다고 치자. 그럼 이 함수는 연속이게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치? 분자가 똑같이 x-1 같은 거 가져서 극한값은 존재해. 그럼 그 극한값을 내가 따로 1,3, 2,7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가 1차식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야. 분모에는 위험한 게 둘이나 있는데 한 놈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감이 딱 오면 너무 좋고. 자, 그래서 결국은 판별식 얘기로 갈 건데 또 조건이 뭐 있었을까? G0는 1이다. 이런 거 써먹으면 되겠다. 일단 여기다가 x를 0으로 보내볼게.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0을 대입하지 못하니까 극한값이 맞습니다. 그럼 b분의 3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게 함수가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함수값인 1과 같아야 될 거다 해서 일단 b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판별식이 음수해야 된다는 뜻이야. 실근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의 12 이것이 0 미만이다 가 될 거다. 그리고 f1이 자연수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f가 뭐예요? f가 요 분모 다네요. 그렇다는 건 f의 1은 요 분모에다가 1 대입하니까 b는 또 3이었잖아. 4 플러스 a. 이게 자연수래. 그러면 a라는 친구는 4를 더해서 자연수가 되면 되고 제곱한 게 12보다 작아야 돼. 그 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뭐 이렇게 7개 정도가 가능하겠네. 그죠? 자, 그래 놓고 G2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마무리 G2 하러 가자. G2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겠다. G의 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 근데 b가 3이었으니까 7 더하기 2a. 그거분의 6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최소값이니까 분모가 제일 클수록 최소가 될 것 같아.
분모에다가 제일 큰 거 대입하자 했더니 아까 가능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건 3이야. 따라서 3을 대입해 주시면 13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잉? G2. 대입 잘못했군요. 분자 5네요. 7 플러스 2의 분의 5. 그러면 13분의 5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 오케이? 연속 단원에서 분수가 주어졌을 때 인수 이야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6번 같은 형태는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속뿐 아니라 미분에도 나올 거고 적분에도 저런 문제가 나올 거거든. 취사선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취사선택하는 유형. 어떤 거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고 막 방정식이 주어져 있거든. 주어진 걸 한번 인수분 해볼게. 앞에 두 개 묶으면 f의 제곱 괄호 f-1이고요. 뒤에 두 개를 또 x제곱으로 묶어볼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또 f-1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합차공식 풀어주고 그 다음에 f-1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그지? fx라는 것이 뭐다라고 나올 거냐? 마이너스 x or x or 1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또는이라는 표현에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자, 이 표현이 fx는 마x 아니면 x 아니면 1, 세 개 중에 하나로 반드시 생겨야 된다. 즉 fx의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표현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x가 0일 때, 0.1일 때, 0.1일 때, 0.4일 때 매 순간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지 실수 전체에서 넌 항상 x, 넌 마이너스 x, 너는 1, 3자택일이 아니라고. 매 순간순간이 3자택일이다. 그러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상수함수 1과 y는 x와 y는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럴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야. 나 지금은 마이너스 x 하다가 갑자기 1이 되고 싶네. 그러다가 갑자기 나 x가 되고 싶네. 그러다가 마이너스 x 갈래. 그 다음에 다시 1 갈래. 뭐 이런 식도 가능은 하다는 거야.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에 주어진 단서들을 갖고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될 거다. 그러면 다른 직선으로 갈아타려면 반드시 둘이 만나는 곳에서 갈아타야 되겠다. 환승역에서 갈아타야 되겠지. 그 다음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 그것도 지키게끔 취사선택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건에 맞게끔 취사선택을 하면 그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최 무슨 값이 없어져? 최대가 없어져. 밑에서 기어오려면 최 뭐가 없어? 최소가 없어. 그래서 상수함수 1로 오다가 여기 만나는 곳에서 환승 한번 해서 최소값 0 만들어주고 다시 옆으로 빠져나가야 되더라. 이런 그래프를 취사선택하면 됐었네. 이런 유형이었지. 이건 분명 내신 대비 때 작년에 한 번쯤은 풀었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3분의 4, f의 0, f의 2분의 1은 각각 필요한 것들 선택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돼. 채연아 몇 번이야 답이? 3번이래요. 3번처럼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되게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이지만 이 취사 선택하는 함수 요거 미분에도 나오고 적분에도 나오니까 꼭 이 상황을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숙제 풀이 때 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케이. 연속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거 다 아실 거니까 빠르게 정리할게. 이것도 지난 시간에 그냥 문제 풀다가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래도 한번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불연속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내 워딩이야. 수업 시간에 쓴 내 워딩. 교과서에 없는 워딩이야. 사람마다 달라요. 일반 불연속이라고 부를게요. 어떤 걸 일반 불연속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셋 다 있기는 한데 셋 다 같은 건 아닌 거. 오케이. 자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 근데 셋 중에 하나가 튀어가지고 불연속이 된 경우를 일반 불연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발산 불연속이라는 것도 하나 언급을 해둘게요. 발산 불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극한이나 우극한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유리함수 느낌으로 발산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함수가 일반 불연속이냐 발산 불연속이냐에 따라서 지금 다 할 얘기가 달라지거든.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불연속이든 발산 불연속이든 아무튼 불연속인 함수 f에다가 연속인 함수 g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연속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이야기였지. 다들 잘 알고 있었을 거야. fx가 일반 불연속이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 아니야? 빠르게 설명하자. f의 a의 우극한과 f의 a의 좌극한과 f의 a 이 세 개 중 누군가는 틀린 거야. 그치?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셈으로 할 거냐면 곱하기를 할 거야. 연속함수인 g를. 그 말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할 텐데 g는 지금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상태야. 맞죠?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달라. 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결과물이 같았으면 좋겠으니 이 곱하는 수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되더라. 그 말은 결국은 g라는 친구가 인수 x-a를 몇 개 가져야 된다? 한 개만 갖고 있어도 괜찮더라. 였지. 이건 뭐 누구나 다 내신 때 좀이라도 들었을 거야. 자, 그러면 발산 불연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자. 발산 불연속은 암기보다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분수함수의 극한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암기보다는. 봐봐.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x가 a가 아닌 곳에서는 x-a의 n승분의 1이야. 그 다음에 x가 a일 때는 그냥 숫자 k라고 따로 정의됐다고 치자. 거기에다가 gx라는 걸 곱해가지고 a에서 연속이 되게끔 할 겁니다. 이게 유도 과정은 쉬웠어. 지난 시간에 이거 빠르게 보여드렸었지.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직접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x가 a가 아닐 때는 f 자체가 이 x-a의 n승 이렇게 생긴 거고 거기다가 gx라는 친구를 곱함. 그치? x가 a일 때는 k라는 이 새끼의 값에다가 ga 라는 값을 곱함이었지. 자,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때린 게 얘랑 같으면 돼.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때리는 순간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자연스레 g의 무엇이 0이다. ga가 자연스레 0이다. 그 말은 여기의 값이 자연스레 뭐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 연속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분수 함수의 극한만 보면 되겠다. 요 친구가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분자에는 분모보다 인수가 더 어때야 돼? 많아야 될 거야. 따라서 결론은 g라는 친구가 인수 x-a를 몇 개 이상? n 플러스 1개 이상 갖고 있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접 써보고 분모에 n개 있네. 근데 0으로 수렴해야 되네. 그럼 n 플러스 1개 있어야지 하고 당연히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게 그나마 테크니컬하게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었지. 바로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어떻게 될지는 테크닉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그때그때 직접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내용, 이건 내신 때 당연히 했겠지. 자, 그러면 몇 개만 연습을 해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만 할게. 1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지금 F라는 친구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A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G라는 친구는 1에서부터 3 사이는 X 플러스의 B,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7-의 B다 이렇게 나와있다. 가능한 순서쌍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 일단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우려는 함수 누구한테 있는 거야? G한테 있는 거지. 근데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어떤 흐름인지 그림을 좀 그려보자. 쟤는 1이랑 3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야. 그리고 1과 3 바깥에서는 7 빼기 B, 뭔진 모르지만 뭐야? 상수함수야. 그치? 그러면 야 이렇게 했네. 만약에 7 빼기 B가 되게 엉뚱한 곳에 있으면 1에서도 3에서도 뭐 할 수 있어?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고, 잘 해가지고 3쪽을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면 어디만 불연속일 수도 있고 1만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 해가지고 이렇게 1쪽에 붙으면 어디서만 불연속일 수도 있겠다. 3에서만 불연속일 수도 있겠다. 그 케이스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G가 X 이퀄 1에서는 연속인데 3에서는 불연속인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자. 1에서 연속인데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이어붙었어. 근데 노란색과 흰색은 안 붙었어. 이런 느낌. 그럼 1일 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1일 때 같으려면 얼마면 되냐, B가? B가 3이면 되겠다. 자, 그럴 때는 3에서 불연속이니까 F의 무엇이 0이면 돼? 야, 1에서 연속이라며. 3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 돼. 대입을 해봅시다. F3은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의 10이고 그것이 0이야. A가 2랑 5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G라는 친구가 1에서는 불연속이야. 근데 3에서는 연속이 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의 초록색 같은 느낌이야. 3에서는 연결되고 1에서는 붕 떴다 이거지. 그럼 위아래 3 대입해서 같아야 돼. 3 플러스 B는 7 빼기 B. B가 얼마냐? 2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그때는 F는 얼마일 때 0이면 돼? 그치? 1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F1이 0이어주면 돼. 또 대입을 해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의 3A 플러스의 2가 0 되면 되겠네. A가 이때는 1 또는 2가 되면 되겠구나. 그치? 자,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즉 B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G는 둘 다 해서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때 F는 당연히 인수 뭐랑 뭐를 가져야 돼? 1, 3을 가져야 돼. 그 말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fx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식이 액마 1, 액마 3 이렇게 정해지는 거네. 그럼 과연 저거를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전개해보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2가 돼야 돼. 그럼 상수항도 맞아 떨어지나? 그러네. 4 빼기 2 플러스 1 해주면 딱 3 되면서 상수항 3도 괜찮겠네. 그러면 둘 다 불연속이어도 A가 2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되는 순서상들을 다 찾아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2, 5, 3 이런 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이쪽 케이스에서 A가 1 또는 2, 2 이런 거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B가 2나 3이 아니고 A가 2일 때니까 2, 해놓고 2, 3이 아니니까 1, 4, 5 문제에서 5, 2 하라고 줬으니까요. 이렇게 있던 거네. 총 7가지가 가능하겠군요. 자, 되셨으면 16번 넘어옵시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요.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보자. 마이너스 1하고 1 기준 다르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쭉 내려와서 마1, 2에서 끝날 거고, 마1에서 1 사이는 그냥 상수함수 1이래. 그럼 상수함수 1로 쭉 가야지. 그 다음에 1부터는 x-1이니까 1,0부터 이렇게 올라가야지. 색칠빵꾸를 제대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f라는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불연속이구만. 그치?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f랑 g를 곱했더니 연속이래. 일단 g는 인수 뭐랑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엑부1, 엑마1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네. 나머지는 모르겠으니까 x-a라고 두지 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줬어. 그 다음 나조건. fx 곱하기 g의 x 플러스 k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3차 함수가 마이너스의 1하고 또 다른 뭔가 a라는 점을 가져요. 그렇지? 얘를 평행이동을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간격이 얼마니까? 2니까 얘도 간격이 2여야 얘를 딸깍 밀었을 때 딱 합쳐지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첫 번째 가능성은 A가 얼마면 돼? A가 3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그림을 왼쪽으로 얼마만큼 밀어주면? 2만큼 밀어주면 마이너스 1과 1이 되면서 또 불연속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 맞냐? 아니면 반대로 A가 이쪽에 있어도 될 것 같아. 얼마라고 있으면? 마이너스에 3 이렇게 있었으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핑크를 오른쪽으로 얼마 밀어주면 오른쪽으로 2 밀어주면 여전히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핑크랑 초록 중에 뭘까 하는 문제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G0가 음수래요. G0 음수인 건 무슨 색? 빨간색. 그래서 G라는 친구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G2의 값을 구해서 마무리합시다. 5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15네요. 자, 17번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5a라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으면 f의 x 플러스의 4라. 평행이동이 됐나 봐. 가조건 fx 이퀄 0은 닫힌 구간 0,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먼저 보자. fx는 그냥 2차 함수거든. 대칭축이 어디라고 정해져 있네, 쟤는. 어디냐? 4라고 정해져 있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 근을 갖는다라고 했냐면 0하고 2 사이에 갖는데.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네.
그치? 그럼 먼저 함수값으로부터 정보를 얻자. 이렇게 생기려면 0일 때 무슨 수고 2일 때 무슨 수를 만족하면 돼? 양수, 2일 때 음수를 만족하면 되겠다. 자, F0, A네. 그게 양수네. 그 다음 F의 2, A-의 12, 이게 음수네. 그러니까 일단 A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0초가 A는 12 미만. 맞아. 그 다음 나조건 fx 곱하기 g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얘 곱하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일단 질문. g는 a에서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연속이야? 모르지. 만약에 g가 나 분명 식은 다르지만 이미 이어져 있걸랑 하면 막 곱함수의 연속성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도 연속이고 니도 연속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면 도와줘 해야 될 거 아니야.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g가 이미 자체적으로 연속일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해피엔딩이에요. 자, 위아래 a를 대입한 게 같아야 되므로 7a가 f의 a 플러스 4를 만족하면 돼. 맞나? 자, f라는 칭은 조금 바꿔보면 x-4의 완전제곱 더하기 a-의 16이니까 이렇게 바꿔두면 a 플러스 4 대입하기 편할 듯. 바로 a의 제곱 플러스 a-의 16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 a의 제곱 마이너스 넘어가서 6a 넘어가서 마이너스의 16은 빵이다. 인수분해가 될 듯 말 듯. a가 뭐 또는 뭐냐? 8 또는 마이너스 2. a가 저렇게 둘이면 그냥 g가 자체적으로 연속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면, 즉 뭔 말이냐면 a가 8 또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g는 끊긴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그때는 누구의 함수값이 0이면 돼? f의 함수값이 0이면 돼. 어디서? a에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f의 a가 0이면 되겠네. fa가 뭐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의 플러스 a예요. a가 0 또는 7이면 되는구나. 맞죠? 자, 그러면 다 곱을 구하자. 8, 마이너스 2, 0, 7 곱하면 0. 헉, 뭐야, 모의고사 답이 0이 나오나? 아까 구해놨던 범위 까먹으면 안 되겠지. 0에서 12 사이, 0에서 12 사이, 0에서 12 사이. 따라서 56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캐슈.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그냥 1번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놨을 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58페이지가 있거든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있어. 얘는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에선 아직 딱 한 번밖에 수투에선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되게 마이너한 분야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건너뛰어 놓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읽어두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되게 마이너해가지고 요즘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런 건 아니어서 지금 굵직한 거 먼저 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넘어올 거냐? 미분계수까지 쭉 넘어옵니다. 자, 미분계수 단어는 기본적인 정의를 말로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채연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냥 F'AO라고 밖에 말 못하면 되게 쪽팔린 겁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거를 아냐 모르느냐로 조건을 해석할 수 있고 없고가 갈라지거든. 64, 65는 기본 개념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눈으로만 좀 읽어둡시다. 이것도 모르면 쪽팔린 거야, 고3 돼가지고. 3번 보세요, 3번.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미분계수가 뭐였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즉, 말 바꾸기 놀이를 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무슨 말이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계속 말 바꾸기 놀이를 하면 최종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은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예요. 이때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너무 기니까 좌미분계수라고 좀 줄여 말하기도 한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미분이 가능하다가 정확히 뭐니? 라고 했을 때 그냥 매끈매끈한 거요 라고 말하면 쪽팔린 거. 아시겠지? 똑바로 알아둡시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내가 어디까지 쭉 넘어올 거냐면 초반 문제 다 넘어오고요. 72페이지 봅니다. 여기도 내가 좀 고민인 게 깊이 파고들면 너네가 제대로 알아들을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자, 미분계수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아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보면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한 정점을 향해, 정점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정점을 향해 동점이 다가갈 때 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봤을 때 정점을 향해 동점이 다가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것을 엄밀하게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 fa라는 게 멈춰 있고 그 다음 x, fx라는 동점, 움직이는 친구지. 얘가 요래 다가갈 때 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식으로 쓰면 다 아시는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내지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었지. 요 a랑 x의 간격을 h라고 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간격을 h라고 하면 x를 뭐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 더하기 h라고 쓸 수 있었지.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의 fa. 맞냐? 요게 이제 엄밀한 상태의 미분계수다.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이니까 극한값이라는 건 뭐랑 뭐가 같다라는 상황이 있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게 내포돼 있어야 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보다 클 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을 f'의 a는 3이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니? 안 된다고. 이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3이다 일 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f'A는 3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된다.
또 이런 건 어떨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제곱 분의 f의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의 a. 이것이 4라는 것이 곧 f'의 a가 4라는 것과 같은 말일까? 이건 어때? 이 식을 생각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h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지? 그 말은 이 식의 의미는 a라는 정점을 향해서 동점이 무조건 어디서 다가가는?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식밖에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야. 즉 이것이 4로 수렴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4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반면 이건 어떨까? 자, 이것은 f'의 a가 5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걸까? h가 0으로 간다를 한번 뜯어볼게. 우극한, 좌극한 나눠볼게. h가 0에 우극한으로 가. 그럼 h 세제곱도 0보다 뭐 할까? 클 거야. 그 말은 그때는 평균 분할의 우극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h가 0보다 작을 때는 h의 세제곱이 어때? 0보다 작아. 그럼 그때는 또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5로 수렴한다는 건 0의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 나눠봤을 때 평균 변화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f'a가 5다. 이거는 맞는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그냥 대충 미분계수 같으니까 f'3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볼게요. 74페이지 가볼게요. 대칭 미분계수와 비대칭 미분계수. 개념을 똑바로 가져갑시다. 자, 대칭 미분계수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쯤에 a가 있음. 원래 미분계수라는 건 a, fa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a 플러스 h가 다가가는 상황을 말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대칭 미분계수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 여기 a-h랑 a 플러스 h가 동시에 a를 향해 다가가는 상황. 즉 식으로 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그거 나누기 2h. 이게 수렴한다고 할 때 과연 미분이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뭔가로 수렴을 했다는 상황이야. 그럼 한번 따져볼게. 얘를 지금부터 엄밀하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해석을 해볼게. 엄밀하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멈춰있는 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a 플러스 h 입장에선 멈춰있는 누가 필요해? 미분계수 읽으려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똑바로 미분계수 읽을 수 있어? fa가 있어야 똑바로 읽을 수가 있어. 그치? 마찬가지로 f의 a-h 뒤에도 누가 있어야 똑바로 읽을 수 있어? 똑같이 fa가 있어야 읽을 수 있어. 그 다음 2분의 1은 바깥으로 뺐다 치고 여기에 h가 있으면 되고, 얘도 엄밀하게 미분계수로 보려면 분모가 h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 똑같은 생김새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자. 원래 fa 같은 거 없었거든? 그러니까 없애줘야 돼. 마이너스 fa 했고 원래 a 빼기 h 쪽이 마이너스였어. 근데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래서 가운데 부호를 플러스로 바꿈. 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fa니까 얘네끼리는 없던 셈이 잘 됐어요. 보정은 잘 됐고 그거 곱하기 2분의 1인 상태야. 그치? 그러면 h가 0보다 크다. 우극한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평균 변화율의 무슨 극한이 돼요?
우극한이 되겠지. 줄여서 그냥 우미분계수라고 읽을게. 얘는 h가 0보다 큽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h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평균 변화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 될 거고 그거를 편의상 좌미분계수라고 하겠습니다. 즉 h가 0보다 클 때는 우미계 더하기 이라는 식으로 얘가 똑바로 해석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자. 일단 이때 똑같이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나누기 h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식변형은 똑같아. 여기도 분모에 마이너스 h가 필요해.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냥 바깥에 있어. 식변형은 똑같아. 근데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이번엔 h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이 평균 변화율의 무슨 극한이 돼? 좌극한이 돼. 줄여서 무슨 계수? 좌미분계수라고 읽자. 더하기 이번에는 h가 0보다 작으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h가 0보다 뭐해져서 커지니까 이건 평균 변화율의 무슨 극한? 우극한.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됩니다. 자, 논리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나눠봤어.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같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니까 이 극한이 수렴할 거야. 자, 보자. 윗식과 아래식이 다를 리가 있을까? 없지. 왜냐면 똑같은 거 있고 똑같은 거 있고 똑같이 반띵했으니까. 그 말은 얘는 수렴할 거예요. 심지어 언제나 수렴할 겁니다. 왜? 생김새가 똑같은데 우미계, 좌미계 우극한, 좌극한 나눴을 때 생김새가 똑같은데 당연히 수렴하래. 언제나 수렴을 해. 근데 그것이 이 우미계와 이 좌미계가 같음을 뜻합니까? 이건 항상 수렴해. 근데 그게 f라는 함수에 우미계와 좌미계가 같음을 보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맞지? 실제로 우미계가 예를 들어 3이야. 좌미분계수는 7이야. 그러면 3 더하기 7의 반띵이니까 얘도 5고 얘도 5는 맞다고. 근데 3이랑 7이 같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 문제는. 맞나? 즉 여기서 정리해야 될 명제는 뭐냐면 대칭미계가 수렴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 F란 친구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해볼게. 이쪽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기울기가 2다 라고 해볼게. 여기를 그냥 편의상 0이라고 하고 얘를 y는 2x 얘를 마이너스 x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 마이너스 h 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 h가 0보다 클 때는 분자부터 한번 보자. 0 플러스 h 어디로 가요? 0 플러스 h는 0보다 살짝 크지? 그 말은 y는 2x 쪽에 타겠지? 그러니까 이 식은 2h가 될 거예요. 그 다음 0 마이너스 h인데 h가 0보다 살짝 크면 얘 음수가 될 거거든. 음수가 될 거니까 이쪽 함수에 대입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 h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니까 그냥 플러스 h가 될 거예요. 사이는 뺄셈이고 요거 나누기 h. 물론 극한이긴 하지만 지금은 약분이 빨리 되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이번에는 h가 0의 좌극한일 때 갑시다.
h가 0의 좌극한이면 얘가 오히려 어때죠? 0보다 작아지지. 0보다 작아지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h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h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0의 마이너스 h가 오히려 무슨 수야? 양수가 될 거라서 이쪽에 붙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h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의 2h다 이렇게 될 거예요.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h가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뭘로? 1로 수렴을 할 거야. 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이 식은 1로 수렴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f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비대칭 미분계수까지 해볼게요. 대칭 미분계수 이해했으면 비대칭 미계는 더 쉬워요. 자, 비대칭 미계가 어떤 상황이냐 봐봐. 여기가 A고요. 이쪽에 A 플러스 2H. 여기에 A 마이너스 H. 같은 점이 둘 다 H가 0으로 가면서 A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즉, 식으로 치면 이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뻘에 H분의 F의 A 플러스의 2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이것이 뭔가로 수렴을 했대. 그럼 거기서부터 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자, 똑같이 해볼게. 일단 엄밀하게 해석하려면 F의 A 플러스 2H 뒤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FA가 똑같이 있어야 돼.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 F의 A 마이너스 H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 엄밀하게. FA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분모는 둘 다 H였습니다. 없었던 마이너스 FA가 생겨서 어떻게 해?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마이너스 A 빼기 H도 똑같이 잘 됐고 마이너스에 풀었으니까 없던 셈도 잘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식에 대하여 H가 0보다 클 때를 봅시다. 그러면 일단 얘는 개수로 맞춰줘야 될 것 같다. 여기가 2H니까 여기도 몇 H면 좋겠어? 2H. 그럼 그딴 거 없었으니까 막아줘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H니까 분모가 뭐였어야 돼? 마이너스 H. 그럼 그딴 거 없었는데 하고 일단 이렇게 막아놓고 시작을 하자. 자, H가 0보다 크다가 되면 이쪽 식은 2배 오브 무슨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우미분계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1배의 1배의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됐습니다. 그렇지? 자, 이번에는 H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자. 그럼 똑같이 2배긴 한데 이번엔 여기가 무슨 미분계수가 되네? 좌미분계수가 되고 이쪽은 뭐가 돼? 우미분계수가 됐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식이 수렴을 했다고 줬어. 그 말은 이 두 개가 뭐하다? 같다는 뜻이지. 아까랑 뉘앙스가 달라요. 아까의 대칭미계는 우미계, 좌미계, 좌미계, 우미계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었어. 반면 얘는 우미계 2배, 좌미계 2배니까 둘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았다고 치자야. 아까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흘러갔냐면 둘이 당연히 똑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미계랑 좌미계가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 였거든 논리가. 근데 쟤는 얘네들이 같다고 쳐봐. 그러면 이 우미계 더하기 좌미계가 이 좌미계 더하기 우미계래. 이항 하면 뭐랑 뭐가 같다가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란 결론이 나오지. 즉 만약에 비대칭 미분계수가 수렴을 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 잘 정리를 한번 해봐요. 76페이지로 넘어오면 내가 정리를 한번 더 해놨거든. 대칭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야. 미분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반면 2번 비대칭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
물론 봐봐.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fx가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다항함수다 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라고 줬으면 우미기 점유가 같은 건 전제로 깔려 있는 거니까 이런 고찰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냥 함수 fx라든지 아니면 조각조각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여서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절대값을 붙였다 등등의 뭔가 조작이 있을 때, 미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대칭미계, 비대칭미계를 똑바로 정석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결과를 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 거냐면 결국 미분계수의 정의는 고정된 한 점으로의 평균 분할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봤을 때 반드시 FA가 필요하잖아. FA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 라고 식을 끼워 넣어서 변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고난도 문제를 풀 때 필요합니다. 자,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6번 같은 거 간단한 거 말로 빨리빨리 풀어버릴 거야. 2학년 때 내신 대비 때나 할 법한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0으로 갔네. 그럼 이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무엇이 가능한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지. 그러면 뒤에 게 똑같니? 자, 결국 기억은 한글로 하면 유명한 명제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냐 라는 뜻이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맞아, 틀려? 맞아요. 기억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했어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대칭 미분 계수, 그냥 편하게 우리 평소에 야매했던 것처럼, 너네 이 야매는 다 알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5h분의 f의 1 플러스 4h 마이너스 f의 1 빼기 3h, 이거 바로 몇 분의 몇으로 바로 야매쳐? 5분의 7 곱하기 f'이라 야매치지. 근데 그거는 f가 뭐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니은은 앞에서 이미 미분이 가능하다고 준 거니까 하던 대로 야매하면 저게 그냥 f'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0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걸 조심해라 이거야. fx가 지금 1에서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뒤에 걸 보고 이거 야매로 이거 f'1이지 않음. 근데 fx가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음. 그럼 디귿은 틀린 거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뒤에 거는 대칭 미분계수로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디귿은 그림을 통해 그냥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0인지 아닌지도. 자, 절대값 x-1이니까 요렇게야. 그치? 그러면 디귿에 있는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빼기 h 하고 분모에 있는 2h도 이렇게 확인하자. 1 플러스 h 빼기 1 빼기 h. 이렇게 보면 누구랑 누구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지가 느껴질 거야.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h만큼 간 친구랑 똑같은 간격 1에서부터 왼쪽으로 h만큼 간 친구. 얘네들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이란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않음. 계속 기울기가 얼마겠네? 0이겠네. 그러니까 디귿이 0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것이 미분 가능하다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자, 그 다음 7번.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기억은 평균 변화율의 무슨 극한밖에 나타내지 못해서 거짓?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밖에 나타내지를 못해요. h제곱이니까요. 니은은 돼요. 왜? h세제곱은 h가 0보다 크면 세제곱도 0보다 크고요. h가 0보다 작으면 세제곱도 0보다 작아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니은은 참. 디귿, 죽어라 방금 한 겁니다. 대칭미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닙니다.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8번은 너무 쉬운 거라 넘어갔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9번 할게요. 9번. 너네가 이런 걸 잘 못 읽으면 고난도 때 조금 힘들어진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f의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f의 e-h의 제곱 나누기 h의 제곱이래. 딱 봐도 지금 뭐 절대값 때문에 미분 불가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 대충 2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생각해보면 틀린다고. 그래서 이런 걸 엄밀하게 다룰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겨. 자, 그럼 보자. 아무튼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저식의 주인공은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주인공인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f의 2 더하기 h의 제곱 뒤에는 뭐가 있어야 내가 그나마 미분계수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f의 2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있으면 좋겠어라는 걸 느끼고 끼워넣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뒤에도 절대값 f의 e-h의 제곱 뒤에 일단 마이너스 절대값 f가 있으면 좋겠어. 끼워넣어. 그 다음에 천천히 보정해주자. 나누기 h제곱 있고요. 이쪽도 나누기 h제곱인데 얘는 또 심지어 분자가 마이너스 h제곱이니까 여기도 뭐였으면 좋겠다? 마이너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운데를 내가 플러스라고 해주면 원래 했던 얘기가 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맞냐? 자, 이렇게 한 다음 얘를 한글로 똑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채연아, 이 식은 어떤 함수의 어디서의 무슨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뜻이니? 의 x는 2에서의 우극한이 아니라요. 우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뜻이겠지. 라고 정확하게 독해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독해를 못하고 대충 프라임 아니야 뭐 대충 f 프라임의 절대값 막 이지랄 하다가 틀린다고 꼼꼼하게 해석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지성아 이건 무슨 말일까? x는 2에서의 좌미분계수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독해하고 나면 이제 쉬울 거야. 일단 f가 뭔지 보자. f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래.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얘가 접히나 안 접히나 같은 게 궁금하니까 일단 뭐 2 대입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지? f의 2를 한번 확인해보자. 8 빼기 12 빼기 6 플러스의 6. 맞아? 8 빼기 8. 그지? 그러면 딱 제로가 나오는 거 맞네. 그 말은 쟤는 뭐 전체 그래프는 잘 몰라도 이 근처에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인 친구가 있다. 맞냐? 오, 야, 그러면 미분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없이 이 문제는 답이 나오겠네. 왜? 접은 친구의 2에서의 우미계라는 건 여기서 이거의 기울기를 뜻하는 걸 거고 좌미계라는 건 여기서 이쪽의 기울기 말하는 걸 텐데 절대값을 취해서 딱 꺾었다는 건 원래 기울기가 마삼이었던 게 즉시 뿌삼이 됐겠지. 아니면 뿌삼이었던 게 접해서 마삼이 됐든가. 그들의 합이냐 뺄셈이냐 합이네. 그냥 뭐네.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가운데가 플러스였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미분계수식을 독해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고난도의 기본이 됩니다. 자, 10번도 봅시다. 함수 fx가 x-의 8 곱하기 x 플러스 k래. 그래놓고 집합 a가 뭐냐 했더니 자, 리미트 블라블라블라 곱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있잖아. 똑같이 쓰진 않고요. 바로 해석만 합시다. 왼쪽에 있는 식 누구의 어디서의 무슨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주인공이 뭐야? 그렇지. 절대값 fx의 어디서의? x는 a에서의 무슨 미계? 우미계를 구하라는 뜻이네. 그럼 뒤에 있는 식은 절대값 fx란 친구의 x equal a에서의 좌미계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들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치? 이렇게 해석하니까 게임이 끝납니다. fx는 그래프가 지금 바로 절대값 fx로 그릴게. 요렇게 생겼어. x축하고의 교점이 하나는 8, 하나는 마이너스 k. k가 양수라고 문제 줬으니까요. 왼쪽에다가 그렸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그래프에서 절대값이 이미 씌워져 있는 거야. 우미계랑 좌미계의 곱이 0 이하. 이게 어떤지 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곳은 우미계랑 좌미계가 뭐한 곳이야? 같은 곳이지. 같은 곳이면 양수 곱하기 양수든 음수 곱하기 음수든 곱이 0보다 뭐 해져? 초과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0 이하가 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뾰족한 곳. 이런 곳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확실히 음수가 됩니다. 또 하나, 기울기가 0이면 0 곱하기 0이라서 0이 되겠지. 이 세 군데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집합 A였구나. 근데 3이 A의 원소래. 그럼 가운데가 3이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됐다는 뜻이었구나. 그러면 세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랑 8의 합은 9였구나. 오케이. 미분계수식을 조금만 진지하게 제대로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킬러 문제들의 발판을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도함수. 아이씨, 도함수 따위를 왜 하냐, 그지? 도함수는 다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대신 이것만 하나 리마인드 할게. 다음 페이지 갔을 때 미분계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이건 얘기한 적 있지? 인수 가리고 대입해라. 안 했나? 하러 가자. 금방 정리돼. 봐봐. f'A라고 하는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 첫 번째 뭐가 있지? 당연히 맨 처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웠잖아. 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방금 도함수란 파트 지나고 왔지만 미분법을 통해서 네가 도함수 fx를 구하고 걷다가 x equal a를 대입한다. 뭐 평소에 하는 짓이야, 그지? 함수에서 3에서의 기울기 구하라. 그럼 당연히 f'3은 f'x 때려놓고 거기다가 3 대입할 거 아니야. 자, 보시다시피 정의와 중 되게 자주 쓰는 건 어느 쪽을 더 자주 써야 실제로는? 당연히 대부분 이렇게 해. 나도 그래. 오케이? 그러나 이 정의를 잊어먹지 않아야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릴게. 당연히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정의를 쓰면 더 빠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 인수 x-a를 가진 함수에서 얘의 f'a를 구할 때는 정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f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x-a 곱하기 qx였다고 치자. 그치? 그 상황에서 곱의 미분법 쓰지 말고 미분계수의 정의로 f'a를 구해보려고 할게. 그러면 리밋 또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 이게 데피니션일 거 아니야? 맞냐? 근데 생각해봐라. 인수를 갖는다는 뜻은 fa가 얼마란 뜻? 0이란 뜻. 그러면 fx 자리에다 얘를 대입해보셈. 약분이 됨. 그럼 누구만 남음? q만 남음. 그 q에다가 극한을 때리라는 건데 극한 때리라는 건 결국 대입하라는 거랑 똑같음. 즉 이 중간 과정은 당연히 공부할 때만 지금 하고 이제 문제 풀 때 생략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인수 x-a를 가진 함수를 보면 거기서의 미분계수 f'a를 구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인수 x 빼기 a를 가리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입하면 된다고. 오케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f가 액마 1, 액마 2, 액마 3이야. f'의 3 구해보세요. 했을 때 곱의 미분법 하지 말자고. 그냥 누구만 가리면 돼. x-3만 딱 가리고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2.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됐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런 거에도 응용할 수 있어야 돼. f가 x-1, x-2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 3차 함수 가지고 다룰 때 이렇게 다 좀 나올 거야. 직선 3x 플러스 5와 1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해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거기서 f'의 1 구해봐. 할 때 투트랙으로 가면 돼. 여기는 누구 가리고 대입? x-1 가리고 대입하면 얼마야? 1. 뒤에는 평소 우리가 하던 대로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봐. 3. 어차피 덧셈이니까 얘 따로 방법을 달리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4. 이렇게 바로 묶어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또 억지로 인수 묶어내기라는 테크닉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봐봐. f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의 2, x 플러스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의 f'의 1이 궁금하다고 치자. 곱의 미분법을 안 써보려고 해요. 그러면 f'1을 구하려면 인수 누가 필요해? x-1이 필요하지. 그래서 억지로 인수를 묶어내볼게. x-1 플러스 무엇? 3. 여기는 x-1 플러스 무엇? 2. 얘는 x-1 빼기 뭐? 2.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전개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x-1의 세제곱이라는 항이 있겠지. 그 항에 대하여 이 직거리 똑같이 하면 기울기 얼마 나와? x-1 3개 중에 하나만 가리고 대입해봐. 0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그래프로 생각해봐. x-1의 세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서의 기울기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또 이거 전개하다 보면 x-1의 제곱이라는 항도 있겠지. 그 항만 따로 떼서 또 이직거리 하면 기울기 얼마야 이게? 0이지. 뭐 이직거리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2차 함수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결국 나는 여기서 몇 차씩만 보면 돼요. 1차씩만 보면 되지. 1차씩 어떻게 만들어지나? x-1이라고 얘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 3이랑 2가 곱해져서 플러스의 6. 3이랑 마이너스 2가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의 6 곱하기 x-의 1. 그 다음에 뒤에 뭐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f'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물론 다 이 억지로 인수 묶어내기가 지금 과연 좋은 테크닉이냐? 미분계수 구할 때 그렇게 막 대단한 테크닉은 아니야. 오히려 귀찮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 타이밍에 한번 말해두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줘. 적분 쪽 가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데피니션을 쓰면 더 좋은 상황이 있다. 언제냐? 인수 x-l을 가진 함수에 대해서 f'a를 구할 때. 그냥 가리고 대입하면 된다. 야. 오케이? 곱의 미분 무식하게 하지 말고. 됐음. 그리고 이 억지로 인수 묶어내기랑 관련해서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직 접선도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오케이. 이거 알아두시고 접선 때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뭐 문제 풀 게 있나? 기본 문제라서 내가 칠판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